안녕하십니까. 미분 계수와 도함수 첫 번째 시간입니다. 277번입니다. fx의 k에서 k 플러스 1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k라고 할 때 1에서 50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 뭔지 알아야 되겠네요. 평균 변화율은 우리는 k에서 k 플러스 1까지라고 하면은 k, fk랑 k 플러스 1, f의 k 플러스 1 두 점 사이의 기울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평균 변화율, 먼저 주어진 평균 변화율을 선생님이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서 주어진 평균 변화율은요, k 플러스 1 마이너스 k분의 f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fk가 되겠네요. 이게 바로 k, fk, k 플러스 1, f의 k 플러스 1 두 점 사이의 기울기식이네요. 여기에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 k라고 합니다. k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1에서 50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간단하게 해보면요, k는 없어지고요, 분모가 1이 되어서 남아있는 값은, 자,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값은요, f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f의 k가 되겠네요. f의 k가 바로 k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식이 이 식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식이 1에서 50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네요. 그러면 1에서 50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1에서 50까지는요, 50 마이너스 1분의 f의 50 마이너스 f의 1, 이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분모는요, 숫자라서 그냥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우리는 f의 50 마이너스 f의 1을 구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 식을 사용해서 우리 구하려고 하니 여기는 1과 50이 간격이 49나 차이는 나고, 여기 봤더니 k랑 k 플러스 1은 하나의 간격이 차이가 나네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간격이 차이가 나는 f의 함수 값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식을 찾아내야 되는데요. 선생님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50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얘를 50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 f의 50에서요, 이 식을 사용해야 되니 쌤 여기서 하나의 뺀 값을 한번 적어 볼게요. 마이너스 f의 49는, 여기 값은 k 50과 49를 빼면요, 여기 값은 49를 따라가네요. 이 식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1까지 찾아야 되는데요. 한 번에 우리가 49 차이만큼 갈 수 없으니 한 단계 한 단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의 49를 한번 찾아볼게요. f의 49 마이너스 f의 48은요, 요건 되겠죠? 요게 값은 여기 뒤에 값을 따라가는 48이 되겠네요. 하나만 더 적어볼까요? 그러면 f의 이번에는 48에서 마이너스 f의 47을 하게 되면요, 여기 있는 뒤에 값을 따라가면서 47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1까지 계속 적어 나간다면요, 마지막에 우리는 1을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 제일 밑에 식에서는 f의 2 마이너스 f의 1은요, 이것은 1이 되겠네요. 우리가 여기서 찾고 싶은 것은 f의 50이랑 f의 마이너스 f를 여기 있네요. f의 마이너스 요거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이 식을 쭉 적어놓고 가만히 봤더니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등식에서 선생님이 좌변을 한번 다 더하면요, 좌변을 한번 다 더해볼게요. 여기는 플러스 49가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49가 있네요. 그럼 이 두 개의 값이 사라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밑에서 우리가 반복되는 꼴이 보입니다. 여기 값과 여기 값이 사라지고요. 그럼 여기 값과 여기 어느 값이 사라질 거고, 쭉 반복이 돼서 여기 직전에 어느 값과 여기 FA가 이렇게 사라질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좌변에 남은 값이 바로 F50과 마이너스 F1만 남았겠네요. 그럼 우리가 이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좌변을 다 더했더니 남은 값은요, F의 50 마이너스 F의 1이 되고요. 자, 우변의 값은요, 1부터 우리가 49까지의 합이 되겠네요. 1부터 49까지 합이 되겠습니다. 자, 요 식을 이제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F의 50에 마이너스 F의 1의 값은요, 1부터 49까지 합인데요. 우리가 뒤에 우리가 수열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이나 뭐 다른 것을 이용해서 풀 수 있겠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가다가 48 더하기 49까지네요. 49까지입니다.
이 식을 한번 우리가 성질을 한번 파악을 해본다면요. 선생님이 여기서 여기까지의 두 개의 합을 더하면은 네, 50이 되겠네요. 50이 됩니다. 여기 두 개 합을 더해도 또 50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두 쌍씩 짝을 이루면서 50이 되겠는데요. 그게 우리는 총 49개가 있습니다. 그럼 49개가 있으면 49개는 홀수이므로 우리가 다 두 개씩 짝을 이루지 못하겠네요. 그럼 49개 중에서 우리가 나누기 2 한다면요. 여기는 24개의 쌍이 있고요. 24개의 쌍이고 딱 중간에 하나의 값은 혼자 남겠네요. 그러면 24개는 전부 다 50으로 만들어지겠네요. 24개의 쌍은 50으로 만들어지고요. 마지막 중간에 있는 값은 얼마가 될 거냐 하면은 자 여기 쭉 가다 보면 우리는 더해서 50이 돼야 되겠네요. 더해서 50. 더해서 50이 된다는 값은 그러면 여기서 20 중간에 어느 정도 가다가 22랑 23이랑 28이네요. 자 20이랑 28이 더하면은 50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좁혀갔을 때 우리는 23, 24를 가보겠습니다. 24랑 26이 있고요. 그럼 우린 중간에 25가 하나 남는데 여기 25는 하나 혼자 남겠네요. 나머지는 다 50이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또는 우리가 시그마 K에 관한 공식을 알고 있다면 그 식을 바로 이용을 하고요. 아직까지 그까지 모르겠는 학생들은 이렇게 이용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용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요식 정도는 알면 좋겠는데 1부터 n까지의 합은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n까지 합은요.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라는 값, 이 식을 알고 있다면요. 여기서 1부터 49까지 합을 이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식에 바로 적용을 시켜볼게요. 이 식은요. n이 49이므로 49 곱하기 50분의 2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렇게 약분을 하면요. 49 곱하기 25가 되겠습니다. 이 식을 그대로 한번 놔둬볼게요. 49 곱하기 25가 되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값이 지금 우리는 1부터 49까지 합이 바로 F50 마이너스 F1이었네요. 여기는 분자가 바로 49 곱하기 25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모에서 49가 있네요. 따라서 약분을 하게 되면 마지막 우리가 최종 답은요 25가 되겠습니다. 네, 요식 정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또 뒷부분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302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y는 x랑 y는 fx라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다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맞는 것을 찾으라는 문제네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부터 이 그래프에 맞는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을 보시면요. FB-FA가 있고 우변에는 B-A가 있는데 요거는 무슨 꼴인지 조금 보여야 되겠죠. 우리는 A, B가 지금 서로 다르기 때문에 B가 더 큽니다. 따라서 얘는 0이 아니라서 이렇게 양변에 나눌 수가 있겠죠. 만약에 기억을 이렇게 양변에 나눠버리면요. 이 식이 뭐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누면요. B-A분의 FB-FA가 되겠네요. 네, 이 식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A에서 B까지의 평균 변화율입니다. A에서 B까지의 평균 변화율. 그럼 우리가 A, FA라는 점이 여기고요. B, FB라는 점이 여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평균 변화율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되겠네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B-A로 나눴으므로 여기서 우리는 B-A는 양수입니다. 여기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서요.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고 여기는 1이 되겠네요. 이 말은 이 기울기의 값은 1보다 큰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기울기가 1짜리는 여기 주어져 있네요. y = 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얘는 기울기가 1이고요. 얘는 기울기가 1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얘는 기울기가 1보다 작아야 되는데 1보다 크다고 하고 있네요. 따라서 기억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니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에서도 우리는 A분의 FA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식을 조금만 변형을 한다면 여기 있는 꼴에서도 우리는 기울기라는 것을 좀 찾아낼 수만 있다면 이 문제는 그래프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먼저 여기에 D의 0을 값을 빼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기울기로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F에 0이 있다면 0,F0에서 A, FA까지의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되겠죠. 근데 F0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f의 0은 네, 0이라는 값이 나와 있네요. 따라서 요거는 적지 않아도 적어도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줘도 상관이 없겠네요. b도 마찬가지겠죠. 요것도 값을 여기 빼기 0 마이너스 f0을 적어도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그러면 이 말은요 0,f0에서 한마디로 0,0이죠. a, fa까지의 기울기고요. 요거는 0,f0에서 b, fb까지의 기울기가 되겠네요. 선생님 한번 찾아볼게요. 자, 0,0에서 a, fa 여기 사이의 기울기가 되고요. 요게 기울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0,0에서 b, fb까지의 기울기는 네, 이렇게 되겠네요. 요게 이제 1번이라고 하고 선생님이 이걸 2번이라고 했다면 우리는 2번보다 1번이 더 기울기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한마디로 요 앞에 값이 기울기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의 내용은요, 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은의 내용은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디귿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귿은 우리가 그냥 개념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f'a가 뜻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바로 a에서의 미분 계수를 뜻하고요. 이 그래프 상에서는요, a에서 x equal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뜻하죠.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비교하는 문제네요. 자, 저기 그림을 좀 그려놔서 선생님이 디귿을 한번 여기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네, 디귿은요. 그래프를 간략하게 한번 그린다면 네, 이렇게 생긴 그래프였는데요. A라는 점은 여기고요. A, FA라는 점은 여기고요. B라는 점은 오른쪽으로 좀 가서 여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A는 네, 여기가 되고요. F'B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울기가 네, 요게 기울기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요게 바로 F'A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귿은요, F'A가 더 작다고 하네요. 그러면 디귿의 내용은 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리을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리을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미분 계수, 자 프라임의 미분 계수를 찾으라는 게 맞겠네요. 그러니까 루트 AB, 어느 값에서의 미분 계수랑 2분의 A 플러스 B의 어떤 함수 값에서의 미분 계수,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증가 함수인 상황에서 조금 전에 확인한 것처럼요. 이거의 x의 값이 크면요.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안에 있는 x의 값, 이 두 개의 값 중에 누가 더 큰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두 개의 값을 한번 본다면 이 두 개의 값을 우리가 익숙해야 되겠죠. 바로 우리가 많이 했던 산술 기하에서 바로 절대 부등식이 나오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부등식의 관계죠. 이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서 우리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고요. 그 부등식을 선생님이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2분의 a 플러스 b는 항상 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죠. 따라서 이 2분의 a 더하기 b의 값이 루트 ab 값보다는 항상 큰 거죠. 그러면 여기서 미분 계수는 디귿에서 확인한 것처럼 x의 값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지금 x 값이 더 크네요. 요게 x 값이 더 큰데 요거보다 x 값이 더 크면 클수록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네, 작아지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리을을 확인해 보면요. 자, 리을의 내용은요. x의 값이 클 때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작아지네요. 리을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확인해 보시면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대요. 이 문제는 어떤 계산을 요구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있는 그래프에서 기역과 니은, 디귿, 리을이 정확하게 나타내는 그래프의 성질을 확실하게 파악을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꼭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310번입니다. 다음 fx가 x = 1에서 미분 가능할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미분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먼저 한번 살짝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x =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x = 1에서 바로 이 fx가 바로 연속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첫 번째로 써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1에서 미분 가능하다를 써야 되는데요.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x = 1에서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적어볼게요.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이 두 가지를 써야 되겠네요. 여기서 미분 계수라는 거는요, 우리는 식을 적을 수 있겠는데 그게 바로 극한값이 되고 그때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므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연속이든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을 이야기할 때 지금 이 함수가 1이라는 것 앞 뒤에서 어떻게 좀 나뉠 것인데요.
이 가우스 X 때문에 바로 나뉩니다. 가우스 X 때문에. 그러면 가우스 X에 대해서 또 한번 적어본다면 가우스 X 값은요. 네, 가우스 X 값은 X 이꼴 1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본다면 이 가우스 X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겠는데요. 먼저 X가 이 가우스 X는 정수 한 칸 한 칸마다 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1보다 큰 쪽에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보다 크거나 같고 만약에 2보다 작을 때는요. 이 가우스 X 값은 1이라는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X 값이 1보다 작으면서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상황에서는요. 이 가우스 X 값은 0이 됩니다. 먼저 이 가우스 내용을 알아야지 이거 풀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식을 적용을 해서 우리는 fx를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fx는 두 가지로 나뉘겠네요. 첫 번째, 요거 먼저 적을까요? 0과 1 사이일 때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는 이 가우스 x 값이 바로 0이 되어버려서 얘도 다 같이 곱해서 0이 되어버리겠네요. 그때는 함수 값이 0이 됩니다. 그때 구간이 어디냐면요.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1보다는 작을 때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1과 2 사이일 때는요. 1을 포함한 1과 2 사이일 때는 자 이거의 값이 1이 되어서 요 식이 그대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 fx는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이제 fx가 1에서의 미분 가능을 위해서 요거 두 가지를 보이면 되겠습니다. 1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보이겠죠. 1에서 이렇게 구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함수가 x 이퀄 1에서 연속이려면은 함수 값과 극한 값이 같아야 됩니다. 함수 값은 바로 f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극한 값은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를 찾아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나눠진 함수를 잘 봤을 때요. x 1일 때의 값은 여기에 1을 대입하는 값이 되겠네요. 함수 값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1을 대입하면요.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극한 값이 우리가 찾으려면 일단 존재해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x가 1보다 큰 쪽에서 해당되는 게 얘 값이죠. 그러면 우극한 값이랑 사실은 함수 값이랑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상세하게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건 두 개로 나눠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좌극한 우극한을 나눠서 한다면요. 리미트 x가 1로 오는데 1보다 큰 함수는요. 이 함수를 따라야 됩니다. 그럼 이 함수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고요. 근데 이 함수는 다한 함수이므로 이를 바로 대입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값이랑 이 값은 어차피 똑같아지네요. 그럼 두 번째 극한 값을 찾아볼게요. 극한 값은 x가 좌극한 값을 찾아볼게요. 1로 가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옵니다. 1보다 작은 쪽에서 온다면 바로 이 값이 되겠네요. 그때 fx는 이 값이 바로 그냥 이 함수를 따라가야 되네요. 그냥 이 함수 값은 0이네요. 그럼 이거는 x가 어디로 가는 것도 상관없이 이거의 값 자체가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식이 나왔습니다.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다라는 식이 나왔네요. 요거의 값이 0이다라는 식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하나의 식이 더 필요한데요. 바로 1에서의 미분 계수가 존재해야 된다는 내용이네요. 두 번째 식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f'1 바로 1에서의 미분 계수를 f'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네요. 그럼 이거를 우리는 두 가지 식으로 적을 수는 있겠는데 선생님이 오늘 일단 h에 관한 식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1은 어떻게 적느냐면요. h분의 f에 여기 1일 때는 1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1 여기 있는 상황에서요. 우리는 이제 1 플러스 h라는 이 함수를요. 이 함수에 이제 직접 넣어서 이거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직접 한번 넣어서 비교하면 그 두 개의 값이 같다고 했을 때 바로 또 ab에 관한 식이 한 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미분 계수 1에서의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이 식은요. 그냥 우리가 뒤에서 미분법을 먼저 다 배웠기 때문에 사실은 왼쪽의 함수의 미분 계수를 구한다는 말이 바로 이 왼쪽 함수를 미분을 한다는 이야기고요. 이 오른쪽 1보다 큰 쪽의 함수의 미분 계수, 여기서 우미분 계수를 구한다는 말이 바로 이 함수를 바로 미분법으로 미분한다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푼다고 조금 약속을 했죠. 따라서 우리는 쉽게 구하는 법을 한번 해보고 이거 미분 계수로 우리가 한번 구하는 거는 꼭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먼저 이거를 미분을 하면요. 어차피 얘는 미분하면 0이 되고요. 그러면 얘는 미분을 할게요. 얘는 미분을 하면요. 2x
플러스 a가 되겠네요. 그럴 때 우리는 미분을 해서 우리는 f'1의 값을 구하기 때문에 여기 1을 대입을 한다면요 2 플러스 a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어차피 대입하는 값이 없네요. 그게 0이기 때문에 자 이거의 미분값이랑 요거의 미분값이랑 네, 똑같다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0이 바로 2 플러스 a가 되어서 a 값은 바로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a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온다면요 여기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그러면 b 값은요 네, 여기선 1이 되겠네요. 그러면 a의 값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고요. b의 값은 1이었습니다. 여기는 1 해서 1의 제곱은 1이네요. 따라서 여기에 정답은 네, 5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미분 계수의 정의대로 풀지 않고 조금 간략한 미분법으로 좀 풀어버렸는데요. 요게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것은 이렇게 쓰면 되고요. 미분 계수로 적는 거는 꼭 한번 다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